주말 뉴욕 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4주 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머니라인을 이탈했다가 지금 보면 강하게 반전의 고리를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의 동력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윗단의 변화가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상으로 보면 4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쪽의 직전의 고점을 향해서 한번 강하게 위로의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만 역시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화당과의 어떤 불협화음을 조금만 줄여준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도 5% 가까이 하락을 코스피가 했고요.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머니라인을 딱 닿는 자리죠. 미국도 머니라인을 이탈했다가 돌아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초의 시장 흐름은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지금 이틀간 열리고 나서 연휴로 들어가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지금 다이렉트로 쭉 뻗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주 연속으로 빠졌던 데 따른 반발 매수는 주초에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주가가 어설프게 오르면 매물들이 나오겠지만 그 매물을 받아서 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상단은 2300 전후까지 2330까지 열어두고 하단으로 밀어봐야 2270 이하에 저는 적극적인 매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일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고점에서 무려 지금 100포인트 가까이가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이 하락은 과도한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단은 860선까지 열어두는데 위로 올라가면 1차적으로는 825라인 이 라인이 저항이 될 것이고 이 라인을 만약에 안착하는 시장 흐름이 나오면 860까지이고요. 아래로 내리더라도 790 영역을 깨트리지 않고 위로의 변화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의 흐름으로만 보면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선진국 주식들 중에서 주간 단위로는 지금 보면 프랑스가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보다 많이 빠졌죠. 대부분 이제 월간으로 많이 빠졌는데 선진국들도 월간으로 많이 빠졌고요. 이미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주간 단위로 이번 주에 많이 빠졌죠. 이제 월간 단위로는 지금 빠진 게 약하다는 얘기는 월 초에 올랐던 것을 월 중에 오면서 내렸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한 국가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금리가 지금 현재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터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플러스권으로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선진국이나 지금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이번 주에 지난 주에 많이 빠졌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의 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흐름상으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주간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올 주요 지표들을 보면 대통령 연설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현재 선거 1차 토론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지수 중국의
제조업 지수와 지금 현재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어 있는데 중국의 지표들은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미국의 대선 토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11월 3일 날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계속 지금 현재 지지율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 7% 정도 앞서고 있는데 경합주에서는 이제 3.8 정도로 격차를 줄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선거 제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국 투표에서 승리를 했지만 선거인단에서 패배해서 지금 현재 공화당 쪽에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거의 박빙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가에 어떻게 보면 특별히 바이든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여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1차 투표 이후에 미국의 어떤 선거인단의 예측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거인단에서 과반수를 얻으려면 270명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가 주말에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ISM 제조업 지표도 발표됐고요. 고용지표는 지난번보다 좀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소비가 약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어떤 개선 속도는 약할 것이다. 근데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고용지표가 주가를 이제 반등하는 데서 발목을 잡을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의 수출 지표가 11월 1일 날 발표되는데 사실은 뭐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흐름은 수출 지표는 이번이 이제 수출 지표가 조업 일수가 9월은 23일로 지난달보다 2.5일 정도 많은 관계로 수출이 좋게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수출이 좋게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28일, 29일 날에도 부분적인 불확실성에 의한 하락은 막아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 28일 베스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이고요. 에이스테크는 대표적인 지금 현재 5G 관련주입니다. 특히 이제 기지국 안테나, 기지국용 RF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죠.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가격 보정 작업을 했고 또 다시 위로 올랐다가 2차 가격 보정까지 마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의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25,000원 전후 이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매수하고 평단을 25,000원 전후로 맞추시고 하단을 23,500원 상단은 3만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넵툰입니다. 넵툰인데 넵툰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밀다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넵툰이 이제 트렌드적인 성향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나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는데 좀 이 상승은 결국은 이제 크래프톤의 상장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인칭 슈팅 게임의 배틀그라운드 제작사가 이번 크래프톤이 기업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아주 뭐 대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한 30조 가까이 되고요. 누적 상반기 누적만 하더라도 약 한 8,800억의 매출에 517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여기에 지분을 이제 넵툰이 갖고 있죠. 넵툰이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 양은 1% 전후예요. 크게 큰 이런 흐름은 아닌데 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보면 지금 얘는 이제 13,800원까지 이제 왔는데 이하 13,000원까지 보면 13,300원 전후의 평단을 맞추는 단기 전략 유효하고요. 하단을 12,000원, 상단을 15,0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12,0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들만 공략하는 전략 유효하겠고요. 동종목은 자신이 없다면 지금 패스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더미동이라는 종목입니다. 더미동이라는 종목인데 더미동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이미 이제 그 상반기에 이제 그 구글의 지금 이제 웨이모라는 회사 자율주행차 사업 부분에 웨이모가 이 회사와 이제 그 MOU가 체결이 됐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흐름들이 원래는 이제 블랙박스 전문용인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나 정방 추돌 경보 시스템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행자 인식 경보 시스템 등의 아다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첨단 보조 장치라고 그러죠. 아다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주가가 급등하고 난 뒤에 가격 보정 작업이 나왔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아랫단은 역시 이제 볼륨이 실어서 움직였다고 보면 2,500원 이하 2,500원에서 2,350원까지는 적극적인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종목은 2,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약간 손절 라인의 폭을 크게 잡고 윗단으로 2,8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이제 손절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패스하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종목은 PCL이라는 종목입니다. PCL인데 동종목은 이제 원래 분자 진단이나 항원 진단 그리고 항체 진단 이 모두 세 가지를 감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임상에서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성 항체 진단 키트를 지금 이쪽을 하고 있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랐고요. 이 회사는 또한 이제 독감 관련도 검사할 수 있는 ABC 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종목들이 이제 지금은 낙폭 과대주들이 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되느냐 아니냐 이탈되느냐가 중요하고 추세 이탈 여부는 36,000원 이 네크라인을 이탈하면 일단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격대는 4만원에서 지금 현재 38,500원까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1차적으로는 45,000원을 보고 매매하는 단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손절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PCL뿐만 아니라 미동, 넵툰은 손절이 자신 있는 분들이 하시고 에시테크 같은 경우는 약간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하게
61,300원 찍고 아래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 57,000원을 지켜주는 이런 자리잖아요.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이런 자리는 이 시장 흐름에서 57,000원이라는 가격대입니다. 삼성전자가 57,000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이게 하락으로 가는 이런 길이기도 하고 여기를 갭으로 돌파했던 자리이기도 하죠. 지금 현재 58,000원에서 57,000원대에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61,000원대, 중기적으로는 65,000원까지 열어주는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이제 3분기에 그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10월 초에 나오는데 역시 지금 현재는 11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보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은 여기서 잘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내릴 때마다 저점 매수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기 수익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대형 IT 중심으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위로 변화를 나올 것이다. 근데 이번 주에 고용 지표들이 나오죠. 제조업 지수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중국의 지표는 좋게 나오고 미국의 지표는 약간 지금 현재 지난보다 조금 나쁘게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은 조금 살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이 그때 열리질 않기 때문에 연휴의 어떤 불확실성이 우리는 이틀 동안 녹아내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과도한 매도 구간이었고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의 매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수가 오를 때도 제한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연휴 이후에 속도가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월화 가면서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이런 전략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대비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